월요일 저녁 9시 2분 남편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업데이트됐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수진이를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있었죠. 배경은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캡션은 간단했어요. Finally free. New chapter with my love.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확대했어요. 수진이의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5개월쯤 돼 보였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공개하시는군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을 길게 눌러 저장했죠. 스크린샷도 3장 찍었어요. 댓글창까지 포함해서요. 시간이 찍힌 걸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아침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전 9시 저는 서초동 가정법원 3층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남편 강민호가 앉아 있었죠. 변호사 2명이 양쪽에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제 측, 한 명은 남편 측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선 합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재산 분할 항목은 길게 보지 않았어요. 대신 12페이지를 펼쳤죠. 기타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본 이혼 합의 이후 발생하는 모든 개인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역시 본 합의와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다리를 떨기 시작했죠.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 조항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접수 완료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들었죠. 서명란 위에 펜을 가져갔어요. 잠시 멈췄어요. 남편의 다리 떨림이 심해졌어요. 9시 18분 저는 제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 획, 한 획 또렷하게요. 9시 20분 서명이 완료됐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회수했어요.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문자로 확인 통보 드리겠습니다. 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혼자 조정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9시 47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혼 합의서 접수 완료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타자마자 인사팀 김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님, 박지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오전 중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급한 안건이 있어서요. 10시 30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17층 소회의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회사까지는 차로 25분 거리였죠. 10시 15분 저는 회사 17층 소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꺼내 켰죠. 김 이사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인사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전체 임원급 인사 파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 추천으로 입사한 경우요. 김 이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명단이 떴어요. 23명이었죠. 이 중에서 계약 조건에 가족 관계 유지가 포함된 경우만 추려주세요. 잠시만요. 김 이사가 필터를 적용했어요. 명단이 7명으로 줄었어요. 강민호의 이름이 보였죠. 강민호 부장의 계약서를 출력해 주세요. 전문으로요. 알겠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A사 용지 12장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받아 펼쳤죠. 6페이지를 펼쳤어요. 계약 유지 조건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두 번째 조항을 읽었어요. 본 계약은 박태준 회장 가족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효력을 가지며 혼인 관계 종료 시 자동으로 실효된다.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에 줄을 그었어요. 김 이사님, 이 조항을 활성화할 수 있나요? 김 이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례지만 이사님께서 강 부장님과 오늘 오전 9시 20분에 이혼 합의가 접수됐습니다. 김 이사의 손이 멈췄어요. 그렇다면 조항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 한 통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삼성동 오피스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끝났어. 다 끝났어. 오빠, 정말요? 응.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오늘 저녁에 좋은 데 가자. 공개할 거야. 오빠. 전화를 끊고 남편은 백미러를 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여전히 자신이 회장 사위였다고 믿었어요. 아니, 전 사위지만 아버님이 자신을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료를 정리했어요. 강민호의 최근 6개월 업무 기록을 뽑았어요. 회의 참석률, 이메일 발신 건수, 실적 달성률을요. 숫자를 표로 만들었죠. 회의 참석, 월 평균 2점, 3회, 부서 평균 8점, 1회, 이메일 발신, 월 평균 12건, 부서 평균 47건, 실적 달성률 68%, 부서 평균 94%. 저는 이 표를 별도 파일로 저장했어요. 오후 5시 법무팀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님, 내일 이사회 안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안건입니까? 임원 계약 재검토 건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10분 뒤 답장이 왔어요. 검토 완료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의견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9시 2분 남편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어요. 저는 그 사진을 저장했죠. 3장의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하나를 더 작성했어요. 법무팀 최 이사에게요. 추가 자료입니다. 내일 이사회 때 참고해 주세요. 스크린샷 3장을 첨부했어요. 발송 버튼을 눌렀죠. 화요일 오전 10시 17층 대회의실에 이사 7명이 모였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제 자리에 앉았죠. 아버지 박태준 회장님도 계셨어요. 상석에 앉아 계셨죠. 저를 보셨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으셨어요. 평소와 같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이사, 안건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어요. 프로젝터에 제목이 떴어요. 임원급 계약 조건, 재검토건. 현재 우리 회사에는 가족 추천으로 입사한 임원이 23명 있습니다. 이 중 7명은 계약서에 가족 관계 유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표가 나타났죠. 정기 인사 검토 과정에서 한 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업무 실적 비교표였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죠. A 부장이라고만 표시했어요. 재무이사가 물었어요. 실적이 부서 평균에 크게 미달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계약서 조항이 크게 떴어요. 해당 임원의 계약서 6조 2항입니다. 본 계약은 박태준 회장 가족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오전 9시 20분 해당 조건이 소멸됐습니다. 법무팀 최 이사가 발언했어요. 법무팀 검토 의견입니다. 조항 활성화는 정당하며 계약 해지 시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해당 임원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정당한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은 규정에 부합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며 정기 인사 검토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결하겠습니다. 해당 계약 해지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에 당사자였으니까요. 6대 0으로 가결됐습니다. 집행은 인사팀에 위임합니다. 회의록 담당자가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결정사항을 기록했죠.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회장님도 일어나셨어요. 제 옆을 지나가시며 잠깐 멈추셨어요.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자료를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닫았죠. 인사팀 김 이사가 들어왔어요. 언제 통보를 발송할까요? 오늘 오후 2시로 준비해 주세요. 이메일로 발송하고 동시에 시스템 권한을 회수하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강남구 역삼동 모 기업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래처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죠. 강 부장님, 어제 좋은 소식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위시니까 저희도 항상 믿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거래처 대표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이번 분기 물량 계약건에 대해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의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인사팀, 제목, 계약 해지 안내. 남편은 거래처 대표와 대화하면서도 슬쩍 화면을 봤어요. 이메일을 클릭했죠. 그러네 본문이 짧았어요. 강민호 부장님께 귀하의 근로계약은 계약서 6조 2항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14.10으로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해지 사유, 계약 조건 소멸, 혼인관계, 종료, 효력 발생, 2026년 2월 10일 14시, 서명, 박지원 마케팅 이사, 인사위원회. 남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거래처 대표가 말했어요. 강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급한 메일이 와서요.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내렸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회사 메신저를 열었어요. 로그인이 안 됐어요.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건물 출입 앱을 열어봤어요. 권한이 정지로 바뀌어 있었죠. 남편은 장인어른, 아니, 전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놨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 저 민호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남편은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거래처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 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한강 근처 주차장에 세웠어요.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죠.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죠. 민호야, 무슨 일이야? 인사 발령 떴는데 네 이름이 무슨 발령? 계약 해지 통보 전체 공지로 떴어.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려 했지만 로그인이 안 됐죠. 동료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미안한데 공지 내용 좀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1분 뒤 이미지가 왔어요. 제목, 인사 변경 안내. 내용, 강민호 부장의 계약이 내부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10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수신, 전 임직원, 남편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올린 사진에요. 회사 그만두신 거예요? 축하글 올렸는데 이런 일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어요. 어제 올린 사진을 보았어요. Finally free라는 캡션이 비웃는 것 같았죠.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수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동료들이 이상한 얘기를.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 나 무서워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업무를 봤어요.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회의에 참석했어요. 신제품 런칭 일정을 검토했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인사팀 김이사가 왔어요. 이사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추가 문의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함께 탔죠. 김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여쭤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규정을 따른 것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먼저 가보세요. 김이사가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어요. 화장이 번지지 않았어요. 표정도 평소와 같았죠.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수요일 아침 남편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동료 한 명을 만났죠.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괜찮아.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어때? 다들 조용해. 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냥 업무 공지 하나 본 것처럼. 회장님은 평소와 똑같으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지원이는? 동료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회의 때 봤는데 평소랑 똑같았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목요일 남편은 전 장인어른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장님 일정이 빠듯하십니다. 이메일로 용건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민호인데요. 예전에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은 이메일을 썼어요. 지우고 다시 썼어요. 5번을 고쳤었죠.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남편의 전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호야, 거래처 A사에서 연락 왔어. 네가 담당하던 건 어떻게 되냐고. 뭐래? 이제 다른 담당자로 바뀐다고 했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더라. 그게 다야? 응, 더 물어보지 않았어. 남편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거래처 리스트를 확인했죠. 12곳이었어요. 하나씩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네, 새로운 분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12번째 전화를 끊었을 때 남편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학벌도 경력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실적도 평균 이하였죠. 가진 건 단 하나였어요. 회장 사위라는 타이틀이요. 그게 사라지자 모든 게 사라졌어요.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남편의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오빠 일자리는 찾아봐야지. 애는요.
나 5달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오빠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그날 저녁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온 최종 보고서였어요. 강민호 계약 해직원 법적 리스크 제로. 추가 조치 불필요. 저는 이메일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남편의 프로필을 봤어요. 어제 올렸던 사진이 사라져 있었어요. 팔로워 수가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앱을 닫았어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한비자였죠. 자주 읽는 책이었어요. 한 문장을 펼쳤어요. 세란 위치에서 나온다. 호랑이가 개를 제압하는 것은 발톱 때문이 아니라 호랑이라는 위치 때문이다. 위치를 잃으면 호랑이도 개만 못하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책을 덮었어요. 책장에 다시 꽂았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경제 뉴스, 날씨, 교통정보,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극적인 것도 없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이사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죠. 오늘 처리할 업무가 20건 있었어요. 신제품 마케팅 기획, 예산 검토, 팀 회의. 남편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강민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메일을 열었어요. 업무를 시작했죠.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복도에서 2 직원이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강 부장님, 그만두신 거 알아? 응. 계약 만료됐대.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죠. 점심시간, 저는 임원식당에서 식사했어요. 다른 이사 2명과 함께 앉았죠. 지원 이사님, 다음 주 신제품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아무도 지난주 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오후 3시 마케팅팀 회의가 있었어요. 팀원 12명이 모였죠. 신입사원이 발표했어요. 다음 분기 SNS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은 이렇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퇴근 시간.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북을 넣고 파일을 정리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코스피는.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어요. 신호등도 교통 흐름도 똑같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거실이 환해졌어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죠.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요. 관계는 끊어졌고, 권한은 회수됐고, 질서는 복원됐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걸지 않았고,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죠. 그냥 규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한비자가 말했죠.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규정 앞에서
친족도 원수도 없다. 오직 조건의 충족 여부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죠. 조용하게, 확실하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